안녕하세요, 황심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황심소가 2018 팟빵 어워드 탑20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보일 뿐. 지금 황심소는 여러분들의 막강한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황심소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선물해주세요. 지금 더보기란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투표해주세요. 이 투표는 12월 23일 금주 일요일에 종료합니다. 황심소 가족 여러분들의 빵빵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네네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유 박사님 네. 오늘은 더 젊어지시고 더 그럼요. 영해지셨어요. 그럼요. 네 오늘 안에 조끼가 너무 예뻐요. 이 한파가 찾아온다 그래서 일단 완전 무장을 하고 그랬군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몸은 따뜻할지 몰라도 얼굴은 빨갛네요. 네. 많이 추웠나 봐. 네. 근데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심리학을 전공하시면 네. 이성의 마음을 잘 읽고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 전에는 네. 연애 고수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애 상담만 해주셨습니까? 전 연애 바보였어요. 왜요? 근데 상대방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마음 읽기 전에 네. 누가 와야죠. 그리고 제가 다가갈 정도의 이 주변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러면서 네.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분은 사라지고. 근데 누군가가 연애 상담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요? 남자 아니. 친구들이 야 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민아 소주 한잔 먹자. 그렇게 그럴 할 때, 네. 야 좋겠다. 너는 여자친구라도 있었어. 야.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뭐 연애 상담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것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요. 연애 상담, 결혼, 뭐 부부관계 상담 네. 이러는데 네. 그걸 어떻게 했냐? 네. 저는 또 공부를 했죠. 공부로.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도 결혼을 하고 어쨌든 간에. 야 공부해서 결혼까지 했네요 그래도. 그 공부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네. 결혼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도 불쌍해 보니까 내가 아니면 구제를 해줄 수 없겠다 이런 또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를 구제를 해준 거예요. 와. 네네네. 근데 결혼하고 뭐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도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체 내 결혼 생활에 뭐가 이게 문제고 나에게 있어서 내 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몇 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를 딱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연애를 못했고 이렇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걸 다 알게 됐죠. 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책도 썼어요. 야. 짝사랑이라고. 근데 너무 좋은데 오늘 주제는 너무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주제는요. 뭐 네. 연애,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존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근데 싶습니다. 이게 벗어난 게 아닌 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미자 씨 자존감이- 똑똑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네. 연애를 못 해요. 그렇죠. 네, 내가 연애를 바로 해도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 나는 그냥 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이러면서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또 연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저희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자존감. 어. 이 에센스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유지할 때도 자존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제 아내도 임신을 벌써 3번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살이 쪘다 이래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예쁜데 왜 잘
달달하다. 자존감을 못 갖고 계속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네. 당신은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더 이뻐져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저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얘기를 거하고 해줘야 이야기하는 되잖아요.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해주긴 해주는데 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본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만 하고 치우는 거였어요? 아니면 행동으로 그걸 보여준 거였어요? 말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행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중요한 거는 말과 행동을 꽃을 일치해야 되는구나. 선물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럼 아내는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비웃음으로 받아들여요?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집에 좀 가서 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그렇죠. 다해서 뭐 연애할 때나 결혼 아이 낳기 전에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좀 애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럼 네. 아이를 한 명 낳고 나서는 그 애교가 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애교가 없죠, 지금은.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많았구나. 본인이 진짜 예쁘다는 걸 지금 확인시킨 거예요? 예쁘지 않다는 걸 확인시킨 거예요? 아, 예쁘지 않다고 제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야, 옛날 전 모습을 그러면 떠올리며. 우리 박사님 진행하시고 전 집에 빨리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제 아내한테 가서 네. 애교 좀 부려야 될 것 둘이 같아요. 하고 있을게요. 아, 네. 네,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부족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혹은 거절을 잘 못하는데 이것도 자존감 부족인가요? 음. 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좀 힘들었던 다양한 경험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자존감입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 이게 어떤 차이가 오, 있을까? 훌륭하세요. 훌륭합니까? 그렇게 요. 사실은 구분을 참 많은 분들이 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self esteem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 높인다라는 올린다.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학에서 과연 자존감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까지도 해요. 존재합니까? 사실은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믿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네. 그걸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자존심은요? 자존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느냐의 문제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어렵지가 네. 않은 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자존감하고 자신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감이 있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있죠. 오.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있어요. 야,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모임에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그렇죠. 뭔가 자존감은 떨어졌는데 뭔가 하려 했더니 괜히 내가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나 그런 거 안 해.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존감 또는 자존심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죠. 네. 그럴 때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렇죠. 편하게 말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오. 그럴 때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미자 씨가 요즘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예전에 방송하다가 비해서. 뭐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말 안 말 다 하고 있으면서도 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책하는 일이 없다 네. 이 말이시죠. 미자 씨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좀 그래요. 오. 그래서 조금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미자 씨 혼자 있을 때 네. 내가 그때 왜 그 소리를 했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신경 안 쓰거든요.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존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자존감이 없는 분들 자존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해줬던 가장 큰 이야기인데 네. 자존감이 없으신 분들은 실제로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그맨이지만
뭐 일반 분들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있을 때는 개그맨이니까 제가 개그스럽게 하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데 그렇죠. 개그맨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렇죠.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지면서 그렇죠. 저의 표현을 하고 싶은 표현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표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개그맨을 표현하는 거는 누가 정해줘서 뭐 극작가가 써주거나 네.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본인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개그맨이 아니고 네.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텐데 저분이 싫어할 텐데 또 저분한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그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지고 또 자기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럴 때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쁠 때 네. 자존감이 떨어져요. 본인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의기소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거,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 자존감을 높이고 안 높이고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타고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막 질책하고 막 혼내고 그럴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했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 말도 맞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구박을 받아서 저가 지금 이렇게 치질하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어릴 때 집에서 항상 야단 맞고 너 어떻게 살래? 너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꿋꿋하게 잘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네요. 저도 사실 개그맨 할 때 아버지가 네. 누구 닮아서 그랬냐. 그렇죠.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개그맨이 되고 났더니 넌 내 아들이다 막 그러거든요. 넌 내 닮아서 그래 이렇게 그렇죠. 말을 바꾸시더라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자존감 확 올라가던데. 자존감 타령을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서요. 이렇게 타령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추려고 지내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잃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별 볼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자존감 타령을 많이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면은 거죠.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존감을 그렇죠. 찾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 걸 자기한테 물어봤을 계속 때 고민을 하고 그거에 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동엽 씨, 네. 동엽 씨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귀엽고 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자 씨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자존감 높은 거죠. 아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부러 자존감 높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처받죠. 바로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는 지금 뭔가 좀 상처 자존감 높은 받았잖아요. 사람 지금 컨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그러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미자 씨 지금 내가 같이 방송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피식하고 웃어요. 아무리 네. 평소에 본인이 나를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네. 그럼 미자 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죠. 다시는 나하고 얘기 안 하려 하겠지. 아니죠. 미자 씨는 그렇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에이 좀 그런 거 놀린 걸 가지고 뭐 그러세요 이러면 두 분 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미자 씨거든요. 미자 씨는 그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사소한 거에 네.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흘리니까요. 그럼요. 이제부터 미자 씨 웃을 때마다 혼낼 겁니다. 아, 지금 왜 웃었어요? 비웃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 이제 이거는 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다. 안 해, 안 해. 숨만 쉬어도 황 자존감이 박사- 떨어져 있네. 저 뭐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알려는 것을 네. 계속 부정하잖아요. 실제로 동엽 씨는 말도 잘하고 귀엽고 참 순발력 있고 똑똑하거든요. 어머, 네. 아니 그게 사실인데 기분 너무 그런데 좋아요. 그거를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저 네. 사람이 아니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 그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좀 피식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네. 너희들은 아직 나를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이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한테 저랬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니까 네, 좋습니다. 문자 질문이 많이 오고 너무 오고 있는데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자존감에 대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네. 풀어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지금부터 쫙 풀어줄 테니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주클럽이 부릅니다. 나는 나. 네,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7750님이 자존감은 정확히 뭘까요? 저는 남한테 얻어먹거나 뭔가 받으면 항상 미안하고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항상 아니요. 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실 본인이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정서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의 바르려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생활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강박적으로 매달리면서 지내는 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자존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자기가 했거나 상황이 있으면 아주 쉽게 자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책을 하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자존감하고는 자존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좀 배려심이 있는 건데. 그렇죠. 좋게 네. 이야기하면 진짜 배려심이 있는데 네. 그 네. 배려심을 상대방을 고려해서 배려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남한테 얻어먹는 건 찌질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내한테 대접을 해줬을 때 본인이 잘났다라는 것을 내한테 표시하거나 또 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대접을 해줄 때는 그건 자연스럽게 그 대접을 받는 게 낫지.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면 안 돼. 불편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적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 거. 근데 거기에 네. 조금 덧붙이자면 뭔가 얻어먹잖아요. 그럼 꼭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건 뭐 그거는 기본 매너가 있는 매너로 네, 갑니까? 그건 매너로 네, 생각해요. 자존심하고는 상관없네요. 예. 그리고 하늘색 꿈님이요. 남들이 하는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럽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걱정이네요. 이렇게. 아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예민하고 본인이 감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에 있어 항상 전전긍긍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자존감을 높이기만 하면 네. 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만들어낸 허상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종의 자책하는 마음이 자존감이 적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아마 자기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예. 어디 갔을 때 고개 숙이지 마라. 그래서 뻔뻔해지고 뻔뻔해져라. 펴고. 네, 그리고 그만해지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절대 잘못했다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음. 거의 어떻게 보면 독 테이블 수준으로 네. 사람들이 후한무치가 난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잘못된 방침입니까? 그럼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어.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당당하게 보여야 된다. 제가 숙이면 숙일수록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의 마음에서 살고 네. 마치 주인님 저를 잘 봐주세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네. 이 그거를 뭔가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존감을 올리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착각인 거죠. 그럼요. 이거는. 그렇게 아. 되면 될수록 이 사회가 더 삭막되고요. 네. 더 후한무치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앞에서 어떤 말은 못하지만 뒤에 가서 아, 쟤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남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0858님은 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승진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작아지네요. 2주 후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럴 때는 자존감을 높일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본인이 왜 승진 시험에 떨어졌는가, 그리고 승진 시험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나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2주 후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시험에 된다고 믿겠어요? 또 떨어질 거라고 또 믿겠어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시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객관적인 부족한 거를 채울 생각을 해라. 일단 마음의 그걸 문제보다는. 객관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네. 자기 스스로 승진 시험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 시험을 아무리 봐도 되겠어요? 맞네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7880님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변에 친한 가족이 항상 저랑 비교를 합니다. 뭐 그렇죠. 챙겨주려고 해도 그분이 너무 시무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나를 싫어하나라고 아니요, 생각할 싫어하지는 않아요. 네. 진짜 부러워하고 하니까 항상 이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아이고 저 사람이 내한테 뭐 해주는 거 지가 잘났어 지가 차고 넘치니까 내한테 주는 거지 내가 찌질해서 니한테 이거 받는 줄 알아? 이러면서 본인이 엉뚱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만스러운 그렇게. 그런 표정을 맞아요. 더 많이 짓거든요. 저도 후배들한테 좀 잘 대해주면 대해줄수록 그 친구는 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굳이 잘해준다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는 보통 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걸 잘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야 내가 니보다 잘났으니까 니한테 잘해주는 거지. 네가 내보다 잘나봐. 내가 니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네. 또 갈려 있을 수 있거든요. 요번엔 또 다른 캐릭터로 하나 나왔어요. 아, 늘 그런가요? 어떻게요?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 이게 캐릭터 상황에 두- 따라서 오. 캐릭터가 각각 달라지듯이 그렇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좋지 내가 자존감이 무조건 높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016님은 주변에서는 안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경제 수입에 자존감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살아가는데 적당하거든요. 어휴. 그런데 남들 수입이 많다고 느껴질 때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네.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 틀에 끼워 맞춰서 네. 지내는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의 심리로 지내고 자꾸 계신다라고 비교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요. 네. 본인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상황이 돼도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끝없이 항상 비교하니까. 최고로 부자인 사람이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등이 아니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만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사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을 고쳐먹은 게 최근에 있는데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 높이도 넣고 키 어떻게든 커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네. 아이고. 제 마음을 알고 할 필요 없는 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도 동엽이 더 큽니다. 하지만 동엽이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 80% 고쳐 먹었네. 20%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동엽이 더 큽니다. 네. 그런데 동엽이보다 적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항 박사님도 저보다 작으니까. 그럼요. 또 이렇게 받아줍니까? 아니 그건 죄송스럽게. 사실이니까. 팩트. 네. 그리고 그게 꼭 네. 물리적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크다 작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음. 그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 측은지심을 가질 때 네. 나의 자존감은 이 진짜 봄안개처럼 사라지고 네.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항 박사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다녀야 제가 키 커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신경을 안 네, 쓴다. 안 쓴다, 그죠? 님은 네. 제 자신을 사랑해야 남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맞아요. 텐데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쉽지 본인을 않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요 네.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꼭 거울을 봐요. 아. 거울을 보면서 네. 야,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또 근데 정말 말은 그렇게 나오면서 속으로는 아유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하면 변할까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의 심리 상태라. 근데 매일 시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 내가 나의 팬이 돼야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네. 미자 씨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 네. 책을 많이 봤는데 역시 미자 씨가 상당히 네. 미모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인텔리전트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지적이네. 바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자존감이 막 팍팍 올라가네요. 아니 오. 원래부터 자존감은 음. 높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누가 칭찬 듣잖아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저는 되게 불안해지는 마음은 그렇죠, 그렇죠. 누가 잘 되고 있으면 불안하고 나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면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또 자신에 떨어지네. 대해서. 아니요, 그건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아. 저를 사랑하도록 거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 자존감이었고요. 박사님의 조언과 이야기를 듣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자존감은 자기 표현이다. 자기 표현이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자기를 번듯하게 표현하면 네. 자존감이 높은 거고 음. 자기를 찌질하게 표현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음. 속으로 저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저는 자존감이 높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에 어떤 원인으로서 자존감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존감은 자기 행동이나 표현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찌질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아예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자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그거는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찌질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일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결과물이군요. 자존감은.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을 처음 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잘하세요. 앞으로 우리 황 박사님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동엽 씨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황 박사님과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네. 기대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